중국 남경 국제교류전시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간단하게 제가 작가 대표로서 발표자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김명중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경기도 성남, 그다음에 중국 항저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가입니다. 현재는 파손주의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기획과 전시 그런 일들을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 발표 공유를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이걸 15분 안에 좀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제 인스타그램인데요, SNS 계정인데 남겨두었으니까 혹시라도 중국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K아츠 원더고 통해서 지원받은 남경 전시 사업은 총 4가지, 우선 전시가 메인이지만 총 4가지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포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시 오프닝, 그 다음 본전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술 세미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시 연계 포럼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동방미학의 현대적 해석 및 인터컬처 생산이라는 주제로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전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셔야겠지만 공연 예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 포럼이 있다는 걸 당일 알았습니다. 당일 아침에. 그래서 가서 이제 참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시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포럼이었냐면 중국 전역에서 3개월간 그 관련된 주제로서 논문 공모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한 1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수상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중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실은 제가 그 당일 알았을 뿐이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 전시나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있다는 점 미리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메인이었던 전시 오프닝이랑 본 전시입니다. 전시의 주제는 제목은 경계 해체 아시아 청년예술가의 뉴 웨이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고요. 한국,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에콰도르, 브라질 국적의 작가 포함해서 총 133명, 그다음에 350여 점의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앞서 발표해주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전시장들은 초청을 받아야 될 겁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컨디션에 초청을 받거나 아니면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은 초청은 아니고 기획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고요. 그 기획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K아츠 원더고에 받았던 지원금이 일종의 저희가 협상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6억 5천만 원 정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6억은 중국 쪽에서 낸 거고 나머지는 뭐 한국 측이나 중국 자체적인 학교에서도 1천만 원 정도 추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여기 보시면 저기 주상하이 한국문화 원장님이 당시 오프닝에 와주셨는데 그 오프닝에 이렇게 중국은 아무래도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 인사분들이 오실 경우 중국에서 이 전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다음에 그런 전시를 더 그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도 되게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중국에서 전시를 기획하시거나 준비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혹시 관할적인 원장님이나 아니면 그쪽 문화부 팀장님들께 혹시 방문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럼 한번 여쭤보시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전시를 키워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시 연계 학술 세미나 그 경계 해체 같은 제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6분, 중국에서 6분, 그다음에 발표 진행자까지 해서 총 16분의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가가 가서 자기 작품을 발표하고 이런 것도 한국 예술을 이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술적인 부분에서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일종의 담론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KH 원더보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작가 외 인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작가 외 인원들이 더 많이 가실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다만 이번 전시를 위해서 그 작가 외 인원 외에도 개인적인 사비를 내서 와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학술 연계 세미나가 그 전시 연계 학술 세미나가 잘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서 중국 측과 한국 측 한 분 한 분씩 모셔서 했는데 저희 한국 측에서는 단색화 열풍의 이면과 한국 사회에서 근대 미술 개념의 수용성이라는 수용 과정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예술학과의 김백훈 교수가 와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담론이 형성이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예술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창작적인, 시각적인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떤 텍스트적인, 레퍼런스적인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더 확장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 사례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이 사례 발표 공유회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 이것이 여기 오시는 수많은 기획자분들 아니면 시각 예술가 작가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제가 전시했던 어떤 사례를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제가 보니까 중국 플랫폼 디렉토리에 올라간 중국 미술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 참고하실 부분들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플랫폼 디렉토리에 올라가 있는 그 미술관 및 기관은 총 15개가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걸 제가 좀 분류를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기업산업미술관, 정부산업미술관, 사립미술관, 국제전시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기업산업미술관에 푸동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푸동미술관 같은 경우는 기업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이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산업미술관과 기업산업미술관 중간에 위치한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4가지 분류 안에서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문화여유국이나 관세청, 우리 시각예술가 하시는 분들은 작품을 중국에 옮겨야 되다 보니까 관세청이나 외사청, 선정부 이런 것들을 통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작가가 혹은 기획자가 혹은 미술관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를 누가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3년, 4년 동안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국제 교류 전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플랫폼 디렉토리에서 이전에 뭐 예경이든 다른 곳에서 해외 전시를 진행했던 기관을 추천해서 넣었겠지만 거기 담당자가 국제 교류를 알까에 대한 질문에 좀 한 번쯤은 거기서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국제교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셨고 다시 이제 빗장을 열고 문을 열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쨌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고 거기서 공백이 있지 않았나. 그분이 직책은 뭐 국제교류 이런 담당자시지만 실질적으로 국제교류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미술관에서 지금 보면은 여유국이랑 그 관세청 통관사무소랑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술관한테 얘기를 해서 작가나 기획자나 혹은 뭐 아시는 중국 측 큐레이터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달라는 걸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걸 다 맞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가셔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플랫폼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 전시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외사처나 문유국, 문화여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 산하 미술관인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산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바로 직할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저기 있는 미술관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문희국이나 이제 외사초에 나오는 서류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야 갑자기 그 운송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님 전시 힘들 것 같습니다.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 일반적으로 45일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45일 안 남았으니까 작품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시했던 데가 난주박물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3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전시가 굉장히 빨리 진행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산하미술관이 기업 산하미술관이나 산림미술관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다만 기업 산하미술관이랑 산림미술관의 장점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이 계약서 온도 같은 거를 지원을 할 때 그 초대장 같은 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도 그 뭔가 바뀌었을 때 인원이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었을 때 초대장을 또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부 산하미술관 같은 경우는 문유부, 중앙정부, 당위원회 이런 데 다 동의를 받으셔야 돼서 초청장 발급 받으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고 그게 초청장 발급 받는 과정에서 전시가 뭉개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미술관이나 기업 산하미술관은 자체 관장 여기도 물론 당위도 있고 당위 서기의 도정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받는 데는 기업 산하미술관이나 산림미술관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구조의 이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좀 생각해보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고 또 뭐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랫폼 디렉토리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미술관을 갖고 왔어요. 둘 다 절강성 항저우에 위치해 있는 미술관이고요. 하나는 중국미술학원 미술관이고 다른 하나는 절강미술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미술학원 미술관은 학교 미술관처럼 보이죠. 그리고 절강미술관은 절강성이 있는 성미술관처럼 보입니다. 다만 중국미술학원이라는 곳은 교육부 직할입니다. 중앙정부 교육부 직할이에요. 베이징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미술학원 미술관이 절강미술관보다 훨씬 상위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이 두 미술관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중국미술학원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절강미술관에 전시 기획을 해서 전시를 진행했을 때 비록 전시를 진행하는 곳은 절강미술관이지만 관리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중국미술학원 미술관이든 아니면 그 상위기관인 중국미술학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짜와봤어요. 이런 가정이 있다. 어떻게 했을 때 누구한테 초청장을 받고 근데 이게 굉장히 가짓수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하시는 분, 초청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주관이 누굽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관이 누굽니까? 하고 그 주관한테 초청장이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주관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3번, 가정 3번 보시면 성정부에서 기획전시로 중국미술학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주관은 절강성인민정부입니다. 주주는 중국미술학원 미술관이죠. 그럼 도장이랑 서명을 절강성인민정부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KX 원더보 같은 사업을 신청하실 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강성인민정부에서는 플랫폼 디렉토리 명단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도장을 저기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리집이 공개될 국제교류 경험 보고서에도 적어놨지만 국제교류, 특히나 중국에서 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미술관이랑 소통, 그 다음에 운송사랑 소통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능력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영어든 중국어든 언어 능력이 기본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들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 아까 말씀드렸죠. 국제 교류하는 담당하시는 분인데 하나도 모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분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알려드리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적어놨는데 중국은 생각보다 중앙정부 권한만큼 지방정부의 권한은 강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처럼 주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마다 문화예술을 대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상하이에서 전시를 했다. 그래서 상하이 전시할 때 이렇게 진행했는데 항저우에서 전시하려니까 그게 하나도 안 되던데 그래서 화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연락을 해서 뭐가 다른지 좀 알아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좀 존중 먼저 하고 배려를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만 된다면 그 국제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작가분들에게 중국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K아츠 운동호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멋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회가 계속 앞으로 한국 여러 작가분들한테, 공예예술자, 기획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